저는 다 맞아봤다. 아, 1분 팁. 네, 네, 저는 일본- 뭐 팔꿈치, 그라운드, 뭐 사커킥 다 맞아본 사람이에요. 자, 블랙컴뱃이 또 이제 기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10월 22일 날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세 번째 대회를 여는데 메인 이벤트가 좀 빵빵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중량감이 있습니다. 로드 FC에서 원래 써야 되는 그런 미들급 경기인데 라이트 비급으로 체급을 옮겨서 양혜준과 최원준 선수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게 메인 이벤트라서 야 이게 기존 단체에 비해서도 더 높을 수도 있고 중량감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국내 단체 다 합쳐도 제일 무게감 있는 대진 중에 하나죠. 그렇죠. 7경기가 나왔는데 일단 뭐 임병희 선수가 돌아오고 이송화 선수라는 사비 MMA 선수랑 경기를 하고 이영훈 선수하고 박종헌 1차전을 WGFC에서 했었어요. 이제 2차전을 이제 블랙컴뱃에서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퍼, 정도한 나오고 찌농이 아십니까? 찌농이 안 보셨죠? 아, 네네. 네, 거기에서 이제 홍종태 선수인가? 홍종태 선수도 알죠. 되게 이게 찌농이에요 별명이. 홍종태 선수 되게 그 경력도 오래됐고 네, 연차도 오래된 맞아요. 베테랑이잖아요. 주짓대로에다가 굉장히 경기력 좋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름값을 알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지금 룰이 좀 약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커킥하고 스탬핑하고 그라운드 니킥을 넣습니다. 이게 괜찮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네, 상관없을까? 이 사커킥 이게 어쨌든 이 다 가능한 이유가 이제 유튜브 플랫폼으로 주로 송출이 네. 되니까 가능한 거 하긴 한데 이게 아무리 유튜브로 나와도 네. 아무리 유튜브라고 해도 너무 과학적인 장면은 등을 돌리거든요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원FC도 사커킥이 사라진 거고. 그래가지고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주 고객층이 아직은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이거에 대한 기준이 다른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서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주층이 예전에 이제 프라이드 보던 세대면 저가 이제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웃긴 건데 그때 사커킥하고 스탬핑 보던 사람들은 별로 이거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크게. 실제로 그래서 양혜준 선수나 이런 약간 1세대들은 그렇게 거부감이 없대요. 이 룰에. 네. 근데 이게 사라지고 UFC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면서 이런 그라운드 니킥이 없어지고 팔꿈치가 살아나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예전에 팔꿈치가 더 되게 잔인해 보였어요. 그때 분위기는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옮겨가고 이 MMA를 보시던 분들은 사커킥이 굉장히 약간 원초적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연령대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응들이 근데 또 블랙컴뱃을 보는 분들이 또 좀 젊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좀 반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통제해서 잘 갈지 지금 블랙컴뱃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의료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완벽하게 대비를 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우려되는 거는 사실 이제 뭐 몇 전 이상 이렇게 뭐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5전 이상 뭐 한 10전 뛴 선수들은 그래도 많이 맞아보고 어떤 위기에 대한 극복 능력이 있고 경험들이 있어서 사커킥이나 뭐 이런 게 날라오기 전에 뭔가 대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좀 어버버하게 1, 2전 치른 분들이 이제 약간 당황하다가 네. 그게 세게 날라오는 사커킥이나 뭐 이런 스탬핑에 좀 크게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저는 그런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선수에 대한 의료 사고 걱정, 의료 걱정 이런 건 사실 아니에요. 독한 선수 입장으로서 뭐 얼마나 다치겠어? 약간 사실 이런 느낌인데 왜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다 맞아봤다. 1분 팁. 네, 저는 뭐 팔꿈치, 그라운드, 음. 뭐 사커킥 다 맞아본 사람이에요. 네. 웬만한 룰은 다 해봤기 때문에. 근데 어제 이렇게 다칠 거라고는 막 걱정은 안 하는데
그 보는 시청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것 같다는 거에 사실 대해서 좀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블랙 컴뱃이 뭔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안 좋을까봐. 안 좋은 영향을 네, 미칠 안 수도 좋은 있다. 영향을 미쳐서.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처음 또 시도하는 룰이니까 이렇게 처음 시도했다가 너무 바꾸면 거부감 돼요, 든다 이제. 하면 또 바꾸면 되니까.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실제로 이게 막 뭐 얼굴이 함몰되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막 코뼈가 나가. 근데 사실 그거는 하이킥 맞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파워는. 네네. 근데 실제로 프라이드에서 그렇게 많이 안 다칩니다. 네. 사커킥이라고 스탬핑이 잘 안 맞아요 선수들이. 네네.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맞아요. 공격인데 그러니까 그 안 보신 분들은 이게 엄청 많이 다치게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다지 그렇게는 또 아닌 것 같다. 이 가학적인 장면이 사커킥과 스탬핑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팔꿈치랑 니킥보다 네.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이 정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뭐 테이크다운 당한 상태에서 사커킥 스탬핑 안 맞아요. 근데 맞고 떨어진 애를 쫓아가서 사커킥으로 그치. 얼굴을 차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가학적이거든요. 이미 실신한 상대를 얼굴을 차서 완전히 보내버린다.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 원FC도 결국에 룰을 개정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일본도 라이진 보면은 계속 그 사커킥 나오고 하는 장면들이 다 가만히 있는 상대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는 애를 쫓아가서 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그렇거든요. 어쨌든 한번 해봐서 안 되면 좀 반응이 너무 별로면 바꿔버려야 바꿀 된다. 수 있죠. 네. 예. 저는 오히려 이 약간 게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같은 이런 룰은 그라운드 니킥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원FC 보면. 이게 레슬러한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이게 원래 예전에는 네. 레슬러한테 불리한 룰이었어요. 네. 그 묻지마 태클을 끊는 기술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곳에 묻지마 태클을 하는 선수가 선수가 일단 없으니까. 없고 의미가 없고 저는 이거는 레슬러한테도 그러니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일어나는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주로 하는 레슬러가 칠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레슬링 태클을 막는 선수한테도 유효하고 그래서 그쵸. 어찌됐든 서로에게 다 윈윈인 기술이다. 그쵸. 그래서 어쨌든 공방이 조금 MMA 그러니까 UFC에서 보던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맞아요, 원FC에서도 맞아요. 요새 나오고 있고 그런 그림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네. 이 그라운드 니킥.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선수들도 웬만하면 이 포지션을 안 만들려고 하겠다. 그러니까 안 만드는 게 밑으로 깔려 커트를. 내려가는 거. 네. 예를 들면 뭐 레슬러가 안목 잡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아요. 아니면 레슬러가 들어오는 걸 끊고 위에서 찰수 스프롤 있는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요게 좀 저는 궁금하긴 합니다. 네, 여하튼 여러 가지 화제를 모으고 있는 블랙 컴뱃이 10월 22일 날 대회를 연다는 거 뭐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